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에만 25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발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화순 전남대병원의 일부 안병동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평소에도 방역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확진된 간호사는 증상이 있는데도 대면 업무에 투입됐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화순 전남대병원도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암 환자들이 입원한 곳이어서 걱정이 더 큰데요. 광주 전남의 의료기관들이 도미노처럼 폐쇄되면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의 20대 간호사가 광주 588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또 다른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화순 전대병원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간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간호사가 나온부터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전 직원을 일단 하자.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 카페라든가 이 병원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두 간호사가 일하는 63병동과 73병동 두 곳을 동일 집단격리, 즉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격리된 병동은 신경외과 암 환자와 혈액암 환자 7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곳입니다. 함께 격리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겠지만 암 환자라는 점 때문에 보호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전남대병원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19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 중단이 22일까지 연장되면서 약이라도 받으려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슨 과인데? 네? 무슨 과? 정신과. 안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 나온다고. 대형 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다른 병원들의 진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비록 음성이 나왔더라도 격리병실을 준비해야 하는 데다 혹시라도 확진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전원 조치가 필요한 환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가 진행됩니다.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는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또 이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로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무더기로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또 목포로 이어진 코로나 확진이 병원과 대학으로 연결되면서 일부 병동과 대학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대병원,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턱스크를 일상적으로 하는 등 방역 의식이 허술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이어진 후에도 미열이 있다는 간호사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거점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방역 대응이 안일했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집단 감염원이 되면서 내부에선 예견된 참사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지표 확진자인 신경외과 전공의는 보호자나 의료진을 만날 때도 마스크를 하지 않거나 턱에만 걸쳐 주변에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뿐 아니라 의료진에게 턱스크는 일반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이 미흡했던 점은 전남대병원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100%는 아닌 건 맞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손위생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지만 진료 중단에 대해 사과했던 바로 그날도 방역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는 부서 상관에게 미열이 있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안내하는 대면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지난 14일 전남대병원 전수검사 당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화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이 폐쇄되기도 했었지만 추가 감염이 없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최대의 거점 병원이자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병원이
허술한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의 거점으로 지목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증 환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모두 22개 병상 가운데 13개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최근 원내 감염이 발생한 전대병원 4개 병상은 이용상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방역당국은 조선대병원 입원 환자 중 상대적인 경증 환자는 빛고을 전대병원으로 옮겨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코로나19가 목포의 다른 병원으로도 옮겨갔습니다. 간호사가 확진되면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기독병원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3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호사는 전남대 병원발 목포 확진자 A씨와 친구 사이로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렀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기독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폐쇄 조치하고 외래 진료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의료진과 병원 입원 환자 등 7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등 동일 시설 격리 수준의 엄격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코호트 격리 수준에 준해서 환자의 이동을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전남대 병원발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목포에서만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5명과 이들과 접촉했던 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까지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확진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확진자가 들렀던 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함께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가 의료기관은 물론 각급 학교로도 번졌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당국이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토성원 앞 광장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학교에는 선별 진로서가 세워졌고 곳곳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학생 2명이 목포 21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목포대는 전면 대면 강의 3주 만에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다시 비대면 강의에 들어갔고 도서관 등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학교는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동선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와 방역 조치를 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한 목포 몬테소리 유치원은 굳게 문이 닫힌 채 다음 달 2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목포 21번 확진자 가족들과 접촉한 지인들의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4개교를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목포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방과 이후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입 수능 시험을 2주가량 앞두고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에서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온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확진되는 등 광주에서 6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교사가 확진되면서 원생 등교가 중단된 상태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순천에서 13명, 목포 4명, 나주와 화순 각각 1명 등 모두 19명이 하루 만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13명이 나왔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나래장입니다. 170여 상가가 들어서 있지만 또다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달 1단계 조치로 반짝 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달 초부터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상생활 속 연쇄 감염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정말 답답을 따름입니다. 예. 야시장 오신다고 금토일 날 오시는데 뭐 거의 그냥 3분의 2가 그냥 줄어버렸죠. 광양식당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협력업체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식당들은 자구체계 하나로 자체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당 내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발열 체크 등 방문객들의 출입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거리 두기도 상당히 옛날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하나씩 비워놨다가 손님을 모시고 있고. 소상공인단체는 자영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공동 방역으로 위기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기 처방 외에도 행정당국의 장기적인 돌파구 마련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기에 동참하셔서 빨리 이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후까지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역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전남 동북권. 지난 8월 코로나 확산에 이어 2차 피해를 입으면서 자영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학교 급식에 김치 완제품과 전처리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생 먹거리 광주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한 김치 완제품과 전처리 제품 사용은 학교 급식의 질과 양을 모두 떨어뜨리는 협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치 완제품과 전처리 사용 제품은 이 교육청과 학비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협상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50대 화물기사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또는 과속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차량 높이 때문에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리맛 쪽에는 순천만의 특산물인데요. 수확철인 요즘 순천만의 한 마을 앞바다에서는 조개씨가 말라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리맛 조개의 90%가 채취되는 천혜의 갯벌 순천만. 납작하고 긴 모양에 맛이 좋아 채취만 하면 국내외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효자 상품으로 와엄마을 어촌계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은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은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토사 때문에 조개가 숨을 쉬지 못하고 폐사한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리맛 조개 양식장으로부터 불과 도로 하나 떨어진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형 풀펜션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죠. 이렇게 그냥 잡을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보다시피 바로 7m 앞에가 이 자연 습지인데 여기 유입되면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여름 공사 현장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황토로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폐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토사가 발생하면은 이게 부유물이나 아니면 침대적으로 이제 까맣게 되면 갯벌이 폐류에 의해서 이제 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방류량이 엄청 많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환경이 아예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업체 측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일대 해역에는 자연적인 토사 유입이 있었다며 영향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퇴적이 돼서 토사 유입이 돼갖고 퇴적이 그 정도 2m 정도 퇴적이 됐는데 과연 조개 조개 폐사가 토사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리맛 조개 양식장인 순천만 일대는 습지 보호 지역이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 관광 수익을 겨냥한 무리한 개발로 청정갯벌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 경북과 호남을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남부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를 곧바로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양은 가을 정취를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단풍이 늦게 들어서 11월 중순쯤에도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슈인에서는 정수정 여행작가와 담양으로 가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담양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가을에 올라야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담양의 추월산입니다. 담양읍에서 보면 스님이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와불산이라고도 불리죠. 가을이 되면 바위 봉우리 밑에서부터 울긋불긋 이렇게 단풍으로 화사하게 단장을 하는데요. 지금 막 가을의 막바지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보리암까지는 약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 있는데요. 빼어난 풍광을 가득 품고 있어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히는 추월산인데요. 사계절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등산도 너무 좋지만요. 또 등산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담양호 주변에 수변길도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걷기가 어떤가요? 네, 담양호 용마루 길인데요. 가을 아침 일찍 제가 다녀봤습니다. 네. 입구에서부터 열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 3.9km로 나무 데크 그리고 흙으로 산책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 있는 코스죠. 가을 햇살을 머금고 왼편엔 늘푸른 소나무와 그리고 또 참나무 숲이 반기고요. 그리고 오른편엔 푸른 담양호 물빛 안에 가을 하늘을 품고 그리고 추월산을 담고 떠가는 구름도 담고 여기에 지나는 이의 뒷모습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은 담양호를 눈부시게 수줍은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용마루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네, 용마루길을 걷다가 또 금성산성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금성산성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네, 호남의 3대 삼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금성산성인데요. 7km의 성벽은 산의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서 외부에서는 성내를 볼 수 없게 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국문을 주변으로 담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전망 좋은 코스인데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곽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담양호와 또 추월산의 빼어난 경치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성곽 위의 끝없는 풍광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걸었으면 또 쉬는 곳도 필요할 텐데요. 네. 요즘 추천해줄 만한 담양 명소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래된 양곡 창고를 개조한 단빛 예술 창고는 문화 명소로 벌써부터 이름나 있습니다. 네. 최근 단빛 예술 창고 바로 옆에 신관이 문을 열어 풍화 아세안의 빛 전시 중인데요. 하늘에 올리는 제의적 의미를 담은 풍등을 연출해서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전달한 작품입니다. 조용히 앉아 관람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죠. 이번 주가 비가 오면서 메타세콰이어길은 황금색이 지쳐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황홀한 시간을 이곳에서 함께하는 건 어떨지 싶네요. 네, 요즘은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문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방역수칙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가 뒤늦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6일 송정역에 간다는 손님이 유난히 초조해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은행 대출 문제로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기 피해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후 손님을 진정시키는 한편 경찰에 신고해 3,5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는데요. 원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열풍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9월과 10월 시내 커피 전문점 등 13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가량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 21곳은 고객이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요구해도 일회용 컵만 제공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다회용기도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드민턴 천재 안세영 선수가 내년 1월 1일에 실업팀 삼성생명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광주 출신 체육 스타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한때 광주 실업팀 창단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는데요. 광주 최고 김명자 감독은 안 선수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미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온 만큼 실업팀 활동도 걱정할 게 없다고 기대했습니다. 외부로 표현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회화와 영상작품으로 표현됐습니다. 2018년 광주 신세계미술제 신진 작가상 수상자 박두리 작가의 초대전이 오늘부터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는데요.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작가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을 통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올해 말 9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전남 농수산식품의 대미 온라인 수출을 위해 미국 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식품 전문 브랜드관을 개설해 현재 24개사의 50개 제품 74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는 특히 유자차와 고추장 등 제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올해 말 90만 달러 수출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